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수칙을 전환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복귀라고 하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상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그런데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독감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동시 유행에 대한 걱정 올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데요. 일부에서는 5천 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과 그리고 예.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으로 인해서 확진자의 증가는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생각하고요.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일상인데 예. 이러한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가 결국 이러한 일상을 우리의 일상이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들어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근데 오늘 이제 비가 오고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겨울에 이제 독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작년에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좀 잘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다른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의 독감이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거의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손을 열심히 씻고 또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60% 이상이 감소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이제 벌써 방역 긴장감이 많이 이렇게 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트윈데믹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파라 인플루엔자 이게 여름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독감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원래 이제 독감이 매년 12월부터 다음에 3, 4월까지 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독감 의심 환자라고 하죠. 파라 인플루엔자의 그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로 여름철인 4월부터 8월까지의 이런 그 유행하는 파라 인플루엔자가 올해 9월부터 영남 지역의 6세 이하의 소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파라인플루엔자도 역시 소아들한테는 마치 코로나19처럼 그런 독감 같은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000명 중에 1.6명 정도 증가됐으니까 꽤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고요. 작년에 독감과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의 저하가 면역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올해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독감 예방 접종까지 해야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독감 예방 접종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흔히 그 독감을 독한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독감이 걸리게 되면 근육통, 오한, 고열 이러한 것들이 마치 코로나19의 증상과 임상적으로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은 이 코로나19 아닌 독감만으로도 실제로 사망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걸린다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 이제 독감 환자가 늘게 된다면 의료기관에 환자가 결국 몰리게 될 것이고 제때를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실제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노인과 면역 저하자들은 독감과 폐렴 접종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청소년 또 초등학생 여기에 대한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던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신청은 받고 있지만 그렇게 접종률이 높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던데 부모님들의 걱정도 있고요. 청소년들의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최근 그 확진자의 전체 4분의 1 이상이 이제 미접종 청소년들이고 예. 이 미접종 청소년자의 그 확진자는 훨씬 더 늘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청소년들에 대한 그 그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유가 네. 위중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논란이 되지만 다만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계 질환, 그리고 면역 저하 질환, 그리고 만성 콩팥병, 심장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소아 청소년들은 이러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결국 이득이 더 크다는 점 확실하기 때문에 꼭 접종하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 확진자 2명 중 1명은 지금 돌파 감염이다 이런 또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얀센 그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뭐 다른 백신도 이제 부스터샷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좀 그걸 당기겠다, 그 기간을 당기겠다 이런 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얀센을 제외한 얀센이 2월이죠. 예. 그 외에는 6개월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부스트샷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부 5개월을 단축해서 접종한 예는 있습니다. 일단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스터샷 접종이 접종 간격이 원래 180일이었다가 예. 152일로 당겨졌기 때문에 5개월로 사실 줄은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전 국민을 확대하는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의 증가 추세 그리고 돌파 감염의 속도 등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 예정인데요. 아마 부스터샷은 대부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위중증으로 간다든지 또 방역에 확실히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화이자의 경우에 60% 정도 까지 이제 이게 떨어진다고 예, 하죠. 감염 예. 예방률이 떨어지는데 부스터샷 이후로는 95%까지 다시 올라가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저희도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화가 돼서 정말 국내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그때는 지금의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런 정도의 방역 단계까지 다시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치명률이 10분의 1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발생률이 또 10% 는다면 사망률이 같습니다. 예. 결국 입원 환자의 수는 더 늘어나서 정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실내에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예방접종하기 등등의 사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협조가 개인위생 관리가 결국 이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